2020년 2월 12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허그 또 깜깜이 분양가 강남 재건축 대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 났네요. 허그는 주택 도시보증공사죠. 여기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입장을 바꿔 돌연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단지 규모, 입지, 브랜드 등록성을 세분화해 반영하기로 하면서 둔촌주공 등 강남과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둔촌주공 단지 세대수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네요. 허그가 얼마나 가격을 상향 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허그는 분양가를 올려주겠다는 큰 틀만 언론을 통해 흘린 후 기준 공개도 발표 안 하고 있어 깜깜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규모가 크고 기존 허그 기준에 반발이 심했던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아파트 등을 구제해주기 위해 허그가 맞춤형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총선을 2달 앞두고 이런 큰 변화를 정식 공개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흘리는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일반 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하는 둔촌 주공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총회에서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평균 3,550만원으로 책정했다. 3,550만원으로 평당가를 책정을 했는데 그 허그 측에서는 2,625만원, 그러니까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얼마나 좀 더 인상이 돼서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혁신 기업가를 범죄자 만드는 나라라는 요 오대석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이거 지금 저도 어제 읽었었던 기사인데 그 타다라는 아마 그 앱 이렇게 써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렌터카 기반 차량 후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해온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소카의 자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타다 서비스는 혁신 서비스라 하여 좀 다 허가를 해줬던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보면 타다는 여객운수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활용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출시 이후 1년간 운영된 서비스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금지한 것 빼고 다 허용이 되는 그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상당히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대전 뉴스입니다. 올해 대전 소나기 분양 내 집 마련 전략은 청약 이렇게 나왔네요. 아파트가 22,369호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고공행진으로 치솟는 집값에 당장 매매보다는 청약이라는 선택지를 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중동의 행보를 걷는 모양새다. 대전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아마 대전이 오른 데는 기존에 저평가되어 있던 다른 광역도시들에 비해서 대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돼서 올라간다. 특히 세종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어떤 일종의 풍선 효과, 그동안 세종으로 계속 들어오던 돈이 규제로 묶이면서 그러면 그 대안이 어디인가 했을 때 대전이다. 이렇게 해서 대전 그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 있습니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2,369호의 아파트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뭐 갑천, 그러니까 친수구역 1블록, 대덕지구 1, 2, 3블록 이런 데들이 다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은 아직도 집값 오름세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청약을 통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 가격은 대전이
1.26%로 올랐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대전이 1.6%나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여전히 대전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제 분양으로 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 대전 지역이 규제로 묶일 가능성도 있고 올해 분양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정중동 행보가 시작 단계에 올랐다며 특히 올해 분양하는 숭어리, 샘, 용문 1, 2, 3 등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 물량이라는 점에서 분양 시점이 미뤄지면 앞서 분양한 단지의 전매 해제 시점과도 겹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전략적인 접근과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세종시 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종시 총선 키워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시나리오가 지역구 또 하나의 총선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52개 중앙행정기관 중 22개 중앙행정기관 및 19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완료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총선 전국 진입과 함께 세종시 추가 이전 대상기관 목록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곳, 대통령 자문정부위원회 10곳, 공공기관 2곳 등 모두 16개 기관 1,482명의 세종시 이전안을 총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게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자체 협의 결정만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미래 가치를 보고 세종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오송 이야기 잠깐 할게요. 왜 오송일까? 이 오송이라는 말은 5그루의 소나무라는 뜻인가 봐요. 고운 최치원 선생이 심은 5그루 푸른 소나무에서 오송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오송이 생각보다 개발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주변이 오송역 주변이 이렇게 가보면 막 활성화됐다는 느낌이 아직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청주시에서 아마 그쪽에 이제 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청주시청 22개 부서가 오송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54개의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안에는 앞서 언급하는 요즘 앞부분 제가 기사를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분야부터 교통, 문화, 체육, 생활환경까지 포함되어 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전히 일상생활에 밀접한 교통,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2년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해소하고자 충북 청주 전시관이 23년도 준공 예정이며 다목적 체육관도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간 지체됐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난해 10월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오송 발전에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그동안 무심천이 중심이던 청주 발전이 이제는 미호천을 향하고 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국이 차세대 젊은 산업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꼽고 있다. 그 중심에 오송이 있으니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송 빨리 이렇게 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